안녕하십니까. 토익 심층 분석 토익 프로파일러 용감한 토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익 시험의 구성이 일부 바뀔 수도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토익 시험 변경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구성이 일부 바뀐다면 어디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먼저 토익 시험에 대한 연역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시험은 1983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시가 되다가 연 4회 분기에 한 번씩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는 4회 5회를 유지를 하다가 IMF였던 97년 이후 연 10회, 즉 6월과 12월은 기말 시험 때문에 아마 토익 시험 실시를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10회 유지를 하다가 2003년부터는 연 12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은 코로나 사태였던 2020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2월 9일 시험이 중단되었다가 4월 26일 시험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후 5월부터 8월까지 월 3회씩 4개월 동안 총 1년치인 12번의 시험을 받고 또 11월과 12월에도 각각 3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2020년도에는 토익 시험이 총 26번이 있었고 올해 2021년에도 토익 시험이 26번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익 시험의 기본 구성은 LCRC 100문제 100문제 토탈 200문제에서 만점 990점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토익 시험은 지난 기간을 둘러봤을 때 총 2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2006년 5월에 뉴토익이라는 이름으로 토익 시험이 새롭게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당시 리스닝 파트는 파트 1 사진 묘사가 10문제, 그리고 파트 2, 3, 4가 사이좋게 30문제씩 구성되어 있었고 파트 5 문법 문제는 기존에 30문제였지만 지금은 30문제지만 예전에 40문제와 파트 6는 문장 삽입 문제를 제외한 3문제씩 해서 총 4세트 12문제, 그리고 독해는 단일 지문이 28문제, 그리고 이중 지문만 4세트 20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던 토익 시험이 2016년 5월 정확히 10년 만에 기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토익 시험이 바뀐 지 횟수로 만 5년이 다 돼갑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모델도 페이스리프팅 하듯이 시험이 바뀔 때가 됐는데 그 근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C와 RC 점수 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토익 평균 점수를 봤더니 이때 보니까 633 정도, 한 600점 정도를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 전인 2000년대 초반에는 토익 평균 점수는 500점대였습니다. 지금 2020년 그리고 21년을 기점으로 잡았을 때 토익 평균 점수는 690점인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 LC와 RC의 점수 편차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회차별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점수는 691점 정도인데 물론 학생들 평균과 직장인들 평균은 직장인분들이 평균 점수가 높습니다. 이유는 배경이 회사 내용 관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지금 봤을 때 학생들 경우에 리스닝 점수와 리딩 점수의 차이가 도표를 보더라도 거의 70점 이상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도 좀 비슷한 경향이 나와져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스닝 점수가 리딩 점수보다 70점,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실전반을 보더라도 심지어 100점 이상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더더군다나 리스닝의 점수가 리딩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원 수강생들이나 토익커들은 리스닝 공부보다는 리딩 공부, 특히 파트 5를 중심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판매되어지는 토익 교재를 보더라도 1위부터 10위까지는 리스닝 교재는 한 권, 두 권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이 다 리딩 교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RC 편식 현상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파트 1, 2, 리스닝 파트가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LC 출제 방식이 바뀔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수강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했을 때 listening part 1, 2는 이미 영국 발음이라든지 또 호주 발음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part 2의 우회적인 답변을 돌려 얘기하는 것이 20번대 전체 다. 그래서 part 25문제 중에 약 절반 이상이 이제는 우회적인 답변으로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
그리고 리스닝 파트 1은 6번 정도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을 했고, 그렇다면 바뀔 수 있는 것은 리스닝 파트 3, 4입니다. 기존의 영국과 호주 성우의 발음적인 문제로 파트 3, 4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은 한계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존 방식을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쓰면서 LC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고 또 토익 시험의 본래 취지인 언어 습득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이제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스닝 파트 3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제가 YBM 출간된 교재에서 발췌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이시나요? 특이한 점은 문제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문제 삭제권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먼저 리스닝 파트 3부터 얘기를 드리면 3, 4에서 성우가 문제를 읽어줍니다. 파트 3의 경우는 대화가 끝나고 나서 성우가 문제를 읽어주는데, 한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굳이 문제를 읽어줄 필요가 있냐는 점입니다. 문제지에 문제가 나와져 있고 또 우리는 문제풀이 방식에서 리스닝 파트 3, 4는 대화를 듣기 전에 담화를 듣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면서 분석하면서 있고, 그리고 분석이 끝난 다음에 대화를 듣고 담화를 들으면서 답을 표기해 가는 것이 파트 3, 4의 기본적인 풀이 방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와져 있는 문제를 성우가 읽어주는 이유는 뭘까? 먼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제를 성우가 읽어주는 시간은 약 3초에서 4초 사이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를 읽어주기까지의 시간은 약 8초입니다. 그래서 성우가 문제를 읽어주고 다음 문제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11초로 잡았을 때 세 문제니까 약 33초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음 대화를 설명해주는 question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다음 대화가 나오기까지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과 문제의 도입 부분을 읽어주는 시간이 37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화가 끝나고 다음 대화가 나오기까지 파트 4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는 37초라는 시간이 잡혀져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주어야 이 37초라는 시간을 가늠할 수가 있을 것이고, 문제를 안 읽어준다면 그 37초라는 시간을 우리가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LC 문제에서 특히 파트 3, 4에서 문제를 삭제했을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의 공부 방식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먼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ABCD 선택 답안의 선택지를 보면서 문제를 유출을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리스닝 대화에 대한 그리고 담화에 대한 내용을 머리에 더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익이 가지고 있는 본래 리스닝 취지에 부합한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파트 4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 4 같은 경우는 파트 3보다 오히려 조금은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인데, 물론 성우의 목소리 속도에 따라 바뀌어지긴 하겠지만 역시 이것도 문제를 삭제했을 경우, 첫 번째 문제가 비교적 단순한 주제나 어떤 사람 장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인 세부사항 문제에서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토익 시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응시생도 많이 줄었고, 더더군다나 출판 쪽에서는 LC 교재는 지금 그 판매 비중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업이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ETS가 가지고 있는 토익 시험의 본래 취지에 맞는 외국어 습득 과정에 사실상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LC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시험을 최소한으로 건드리고, 그 다음에 비용 면에서도 어떤 수정 비용 면에서도 최소화를 시키면서 토익 시험의 어떤 목표와 그 수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리스닝 파트 3과 4에서 문제를 삭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발표된 바도 없고 제가 단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 여러 가지 ETS 쪽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한국 토익 시험의 동향 그리고 응시생들의 수준을 봤을 때 LC 쪽에서 분명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토익 심층 분석, 1년 1월부터 12월까지 몇 월 달에 토익 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을까, 자료와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